그대라는 꽃은 피어납니다. 임영복. 일생의 테마, 라이프워크를 찾아가는 사하라 이야기. 자신의 어깨를 누르는 삶의 무게에 휘청거리며 갈 바를 몰라 헤매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마는 어느 때부터인가 저 역시도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기만 하다 주위를 둘러보고는 여기가 어디지? 하고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동안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뭘 해야 이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싶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려 해도 두려움부터 앞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을 2년 정도 보낸 후 이제 억지로라도 힘을 내어 무릎으로 서봐야겠다 다짐했을 때 이 책 그대라는 꽃은 피어납니다를 읽게 되었습니다. 2016년 12월에 초판이 발행된 이 책의 저자 임영복 씨는 목사이자 스스로를 라이프워크 안내자로 소개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라이프워크란 자신의 인생을 걸만한 일생의 테마를 뜻합니다. 자칭 꿈바람잡이인 저자가 운영하는 사하라 인생학교를 통해 만난 많은 사람들이 마음껏 살도록 도우며 경험한 에피소드를 담은 책이 이 책 그대라는 꽃은 피어납니다입니다. 사하라 인생학교의 사하라는 저자가 숭실대 앞에서 북카페를 처음 열었을 때 카페의 이름을 뭐라 할까 고민하다가 자신의 좌우명인 사랑하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라에서 따온 이름이 사하라라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어느 날 방향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서울 사하라 센터와 제주 사하라 인생학교를 찾아온다고 합니다.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각자의 라이프워크 앞에 서서 가슴이 뛰기도 하고 때론 두려움과 좌절을 느끼기도 했던 사람들이 저자를 만나 용기를 얻고 힘을 내서 다시금 걷기로 결심했던 내용들이 이 책을 채우고 있습니다. 저자는 읽는 이로 하여금 겨울, 봄, 여름, 가을 순으로 이어지는 사계절 어딘가에 내가 서 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누구나 계절은 봄부터 시작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저자는 계절의 시작은 자연스레 싹이 나고 꽃이 피는 봄이 아니라 든든한 뿌리를 만들어 가는 겨울이라고 말합니다. 겨울로부터 시작되는 그 인생이라는 계절의 순환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내가 서 있는 시즌에 충실할 때 비로소 자신의 라이프워크를 이루어갈 수 있음을 에세이 형식을 빌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 서 있을까가 궁금하신가요? 나는 씨앗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즐길 수 있을 때 나라는 꽃은 드디어 피어날 수 있습니다. 봄은 자연스러움이다. 씨앗은 굳이 애쓰지 않아도 때가 되면 싹이 나고 꽃은 피어난다. 라는 글귀가 계속 눈에 아른거립니다. 책의 내용 중 마음에 드는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겨울 페이지 33 시련 어느새가 황량한 광야에 서 있는 시든 나뭇가지에서 살았다. 어느 날 회오리 바람이 그 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려 그 가엾은 새는 할 수 없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서 100km도 넘게 날아가야만 했다.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서 마침내 과일이 달린 나무숲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살기 시작한 새는 문득 알아차렸다. 만일 그 시든 나무가 살아있었다면, 만약 회오리 바람이 나의 보금자리를 파괴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자신의 안전한 울타리를 포기하고 날아가게 만들지는 못했을 것이다. 고난은 우리에게 성장과 깨우침을 가져다 주는 신호다. 봄 페이지 65 가슴 신호등. 가슴 신호등이 뭐예요? 한 청년이 물어본다. 우리가 첫째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들을 적었죠. 그때 기분이 좋았죠?
또 매주마다 하고 싶은 것을 직접 경험할 때도 신이 났죠. 또 두 번째 시간에 썼던 내가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를 적고 나눌 때 또 신이 났죠. 그리고 직접 행복한 순간을 경험할 때에도 역시 너무 좋았죠. 예, 이때 가슴 신호등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행복한 것을 할 때 느끼는 감정이 행복하다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가슴 신호등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대와 대화할 때 내 심장이 따뜻해요. 라이프워크에 대해 이야기하고 안내해 줄 때 저는 행복하답니다. 저는 가슴 신호등에 불이 따뜻하게 들어온 것이지요. 그녀는 가슴 신호등이 어떻게 느껴지지 하며 고개를 가우뚱거리곤 다시금 쳐다본다. 그냥 느껴봐요. 내 감각을 심장으로 집중하고 느껴봐요. 호흡도 느끼면서 살며시 눈을 감고 심장을 느껴봐요. 심장이 뜨거움, 따뜻함을 느껴봐요. 심장의 두근거림을 느껴봐요. 심장이 나에게 무엇을 좋아하는지,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슴 신호등은 지식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때 이성적으로 생각만으로 결정하지 말고 잠시 눈을 감고 심장을 느껴봅니다. 얼마나 심장이 뜨거운지, 얼마나 심장이 두근거리는지 그대에게 가슴 신호등이 알려준답니다. 페이지 71. 두려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일은 나에게 보잘것없는 일이라는 뜻이다. 여름. 페이지 133. 저항. 전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는가? 전구의 내부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양극, 음극, 양극과 음극을 분리하는 필라멘트.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필라멘트다. 그것은 저항 장치로 작용하여 양극에서 흘러나오는 전류를 밀어냄으로써 서로 닿는 것을 막는다. 이 저항으로 말미암아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저항 없이는 빛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나의 라이프워크는 양극이다. 자신의 라이프워크를 따라가는 것은 바로 양극이다. 반면 나의 라이프워크를 살아가는데 힘들게 만드는 장애물들은 음극이다. 라이프워크를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방해물들이 바로 음극인 것이다. 자, 이 양극과 음극이 필라멘트라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저항을 만들어낸다. 바로 빛을 만들 찬스가 왔다. 그러므로 나의 라이프워크와 이를 어렵게 만드는 것들의 충돌을 기뻐하라. 저항이 큰 만큼 빛도 크다. 나의 라이프워크를 살아갈 때 저항이 온다면 그것은 그 길을 아주 잘 가고 있다는 뜻이다. 드디어 나의 삶이 빛나는 순간인 것이다. 오예. 페이지 144. 믿음. 그대가 그걸 사랑할 생각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에게 줄 수가 없다. 그대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인가에 대해 스스로 믿는 만큼만 하나님은 도와준다. 가을. 페이지 167. 라이프워크 그려쓰기. 한 청년이 나에게 문자로 한 장의 사진을 보냈다. 그녀는 10년 전에 라이프워크를 경험한 청년이었다. 바로 10년 전에 함께 썼던 미래일기였다. 큰사님, 다음 주 국립해양박물관에 입사합니다. 이삿짐을 싸다가 10년 전에 썼던 라이프워크 워크북을 발견했어요. 그때 10년 후의 일기를 같이 썼잖아요. 정말이지 놀랍게 진짜 미래일기의 장면 장면이 현실로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하. 우와, 나도 할 말을 잊었다. 2015년 12월 11일 오전 9시면 어김없이 우리의 해양박물관은 문을 연다. 오늘은 초등학교 단체 관람이 있는 날이다. 모두들 일찍 나와 분주하게 움직인다. 난 우리 산호연구원들을 모아놓고 각자 안내할 부분을 정해준다. 이윽고 왁자지껄 떠들며 들어오는 아이들을 한 줄로 세우고 기본적인 규칙이나 주의사항들을 전달한다. 그리고 세미나실에서 비디오를 틀어주며 미지의 세계로의 탐험이라는 박물관의 목표를 소개한다.
페이지 179 산책. 내 걸음에 속도가 있다. 나만의 속도가 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달인의 요구, 바람들, 여러 대중매체의 선전, 광고, 세일즈를 통해 그리고 조급함에 정신없이 무언가에 쫓겨간다. 내 걸음을 놓쳐버린 채 다시금 천천히 나를 느낀다. 다시금. 천천히 나는 걷는다. 호흡을 알아차리며 발의 근육들, 심장의 두근거림, 손길의 움직임을 느껴가며 다시금 움직인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하고 싶은지를 묻는다. 무의식적으로 끌려가던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휩싸이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라는 불안감으로 그를 몰아세우던 그 시간들을, 그 마음들을, 그 행동들을, 그 생각들을 살며시 내려놓고 바라본다. 잠시 쉬고 하늘도 보고 지나가는 벌레도 보고 햇볕에 반짝이는 나무도 보고 그래 나는 그를 보고 이렇게 감탄하기도 하고 혼자 웃는다. 그렇게 마음을 바람을 쐬어주고 다시금 내 길을 간다. 얼굴에 살짝 웃음을 머금은 채로. 여기까지 그대라는 꽃은 피어납니다였습니다. 그럼 오늘 당신만의 라이프워크를 정해보세요.